법인 운영한 지 3년이 넘어간 대표님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매출도 꾸준한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회계는 세무사가 다 해줄 텐데 내가 숫자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일단 매출부터 만들고 나중에 정리하지 뭐. 저도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엔 그렇게 운영해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3년, 5년이 지나면 오히려 대표님들이 더 지쳐 있어요. 대표인 내가 점점 더 바빠지고 돈은 도는 것 같은데 자금 흐름은 늘 불확실하고 세무사에게 맡겼던 회계는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안 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금 대출이나 지원 사업은 매번 막히고요. 그때부터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스템 좀 잡아둘 걸. 자금 흐름만 알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라고 대표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5년차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결정 3가지,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3가지만 점검하셔도 앞으로 3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계 담당자를 두셔야 합니다. 대표님과 미팅 시 세무사랑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 말 정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속으로 계속 되뇌이시죠. 숫자는 중요한데 막상 묻기도 어렵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님,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기장, 즉 숫자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한 명의 직원이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까지 기업을 관리합니다. 대표님 기업의 회계가 40개 기업 중 하나라면 관리나 소통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게 중요한 회계, 숫자는 대표님이나 기업 내부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산 때 창업세액 감면이 적용됐나?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가지급금으로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지급금이 잡혀있지? 세무기장을 통해 숫자를 기록하다 보면 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청년 제조업 대표님이 있으셨는데 올해 결산 때 세금이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과 비과면 억제권 세액 감면을 적용하면 사실상 100% 세금 감면이라서 나올 세금이 없었는데 300만 원 정도 법인세가 나왔어요. 제가 세무사님께 혹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된 건지 물어봐 달라 라고 요청드렸더니 청년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물론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의 시간, 스트레스, 그리고 심지어 몰랐다면 그래도 5년간 세액 감면을 못 받으셨겠죠. 그래도 숫자 하나하나까지 대표가 다 알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사실 맞습니다. 모든 회계, 세무 지식을 소화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전문 영역이니 쉽게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님, 적어도 2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최소한 주요 세액 감면 항목과 기장 현황은 꼭 챙기세요. 전담 재무, 회계 담당자를 두거나 컨설팅 혹은 세무사 사무실과 정기적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우리 회사 숫자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루틴이 생기면 다음번 결산에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2번째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미 정책 자금을 받아서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던데요. 스타트업 초기에 자금 조달 계획 좀 잘 세워둘 걸 그랬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없는 기업이라면 첫 정책 자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창업 시점부터 3년, 5년, 7년 중장기적인 우리 회사의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정책 자금을 이미 받아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되시나요? 정책 자금의 판단 기준이 매출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업력 7년, 연매출 8억, 기대출 3억인 화장품 업체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자금은 어려우니 매출을 늘려오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 대표님께서는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셨을까요? 고용 현황과 업종 특성을 활용해서 2억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대표님, 창업 시점부터 3년, 5년, 7년 장기 자금 로드맵을 그리세요. 정책 자금은 매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고용 규모, R&D, 업종, 기업 인증 등 비재무 요소까지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이미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정말 가능한 게 없다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업이고 그게 대표님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그냥 다 내가 하면 되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돼, 이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매출 1억, 2억까지는 대표님 머릿속에 엑셀이면 회사가 돌아갑니다. CS, 견적 작성, 일정 관리, 외주 관리 다 대표님 머릿속에 있다면 시간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2명, 3명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표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 시스템이 없으면 직원은 묻고 대표는 설명하고 다시 질문하고 시간과 피로도가 2배, 3배로 늘어나고 생산성이 줄어듭니다. 그걸 언제 만들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 거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대표라는 위치는 역할이 워낙 많으니 시스템 구축은 늘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시스템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긴 문제를 다음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다른 우선순위가 더 급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회계, 자금, 시스템 점검은 한 번의 사전 점검과 구축이 여러 번의 후속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나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는 게 있다면 지금이 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비즈니스 헬퍼는 실제로 이런 구조가 필요한 대표님들께 정관, 지분, 자금 전략, 정책 자금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회사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대표님,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만든 구조가 대표님을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